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TV 특강 물이 건강을 좌우할까요? 물과 건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고 자료는 유튜브 김기로 물 전문가 대표께서 방송한 것을 제가 재조직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이 건강을 좌우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물과 건강이 엄청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몸은 물덩어리입니다. 이 물이 우리 몸속에 어디에 어떻게 머무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상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는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서 쪼그러드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그래서 물의 역할을 이제 잘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노화 또 질병의 상관적인 관계가 이제 물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내의 구성을 보면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혈액을 통해서 영양과 또 산소, 또 CO2 이것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또 물이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진대사를 이제 컨트롤 하는데 물을 우리가 잘 마셔주면 온도와 pH, 혈압 이런 것을 다 컨트롤 한다는 거죠. 또 세포에 이제 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세포 조직을 보호하는 것도 다 이제 물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그만큼 매우 우리 인체에 중요한 물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딱딱한 이 뼈에조차도 물이 22%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몸 속에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물질이 혈액이라는 거예요. 뼈까지도 다 이제 물로 22%나 이제 되어 있고 그 물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은 그 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는 물이다가 이제 그 안에 적혈구가 녹아 있어서 이제 빨갛고 또 많은 영양 물질도 이제 녹아 있고 대사 후에 음식을 먹고 또 소화를 하게 되면 이 세포 내에 이제 대사 후에 찌꺼기들이 이제 피 속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피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대사 후에 남은 찌꺼기가 주로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피가 맑아야 건강한 거죠. 그래야 또 우리 몸의 흐름이 좋아지고 또 흐름이 좋아져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8가지 역할이 있는데 우리 온몸의 세포와 세포 또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를 이렇게 유착하지 않게 달라붙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물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루에 2.6리터의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림에 나올 건데요. 그 마시는 물로서 1.5리터가 필요하고 나머지 1.1리터는 마시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서 음식이라든가 또 대사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대로 이제 물이 우리 몸속에 이제 빠져나가는데 영양은 우리 몸속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물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이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영양이 있으면 살이 찌는 거죠. 그런데 물은 저장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물은 결코 우리 몸속에 저장되지 않고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을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인체는 하루 2.6리터 물을 필요로 하는데 자, 성인은 소변, 땀, 호흡을 통해서 하루에 2.0리터의 물을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고요. 또 이만큼의 수분을 마시는 물, 음식 등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와 질병은 몸속이 굳고 식어져 가면 이제 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식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질병에 더 노출이 되겠죠. 인체는 초정밀, 워터 탱크 앤 바이오 머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체가 굉장히 그 초정밀한 그 물탱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머신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인체가 이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병원비가 무척 듭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이 결국은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잘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몸은 그 물이 들어와야 이게 수분을 이렇게 보충을 하고 또 이제 청소를 하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 하면 소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같은 양에 비례해서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데 나머지 1.1리터는 대사에서 생기기 때문에 대사에서 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땀으로 나간다든지 호흡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그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입김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하루에 우리 몸속에 1.5리터를 마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그컵으로 한 8잔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수한 물이 아닌 커피나 음료나 또 우유, 차,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면 수분을 그만큼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 몸에 탈수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몸이 얼마나 물에 의한 생리학이 정확하냐면, 여러분들 실험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먹은 물과 또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페트병에다 이렇게 받아다가 한번 그 양을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신 물하고 또 이렇게 소변으로 나온 그 양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사로 생긴 물, 또 대사로 나간 물이 이제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자, 입으로 마신 물은 반드시 소변으로 이제 나가는 양이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에 머그컵을 한 8잔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물은 맹물이 아니고 주로 혈액의 점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라면 찌개를 계속 끓이면 이렇게 졸아들잖아요. 그래서 피가 똑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뻑뻑해지고 끈적끈적해져서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중대한 그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고 계속 물을 안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피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사실, 결국은 이것은 우리 몸이 시리고 저리고 통증이 오기도 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제 강이 이제 물이 잘 흘러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몸 안에 청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물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 혈액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온몸 구석구석을 이제 청소하면서 삼투압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결국은 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인체 내의 물은 맹물이 아닙니다. 자, 혈액의 그 점도가 다른데 혈액의 점도는 물과 미네랄, 자, 이온이 좌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내의 모든 물질은 물에 녹은 상태가 아니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물은 우리가 이제 그 습관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거의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탈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상태가 지속되면 물이 모자라면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인체는 노화와 더불어서 몸속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빨리 잘 늙는 사람은 물을 잘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늙기 싫으면 물을 잘 마시면 됩니다. 자, 노화 한 번에 이게 산화 과정하고 인체 내에 이제 탈수 현상을 저기 보여주고 있죠. 미네랄이 이제 배출되는 거.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세월이 이제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몸속에 있는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이 가로선으로 된 것이 지금 나이예요. 20세, 40세, 60세, 80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이제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면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월어 이렇게 해놓고 influence of lifestyle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물이 이제 영양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알코올을 마시면 결국 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물만 아니고 밑에 이제 또 그림을 보면 호르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개인적인 세 가지가 이제 그래프에 이제 금은 표시로 돼 있는데, 자기 그 생활 습관이 어쨌든 간에 이제 물 부족 현상하고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이제 이렇게 노화가 오느냐, 결국은 그 인체 내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많이 이제 배출되고 이렇게 하면서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호르몬도 빠져나가고 이래서 노화가 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디 워터 앤 에이지 이렇게 나온 걸 보세요. 아까 그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연령이 이제 이렇게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물이 줄어든다는 걸 나타내는데, 이 물은 결국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하고 참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나 커피나 알코올 이런 것들을 넣어 마시면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이제 이 상관관계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먹지 말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는 분과 자주 안 마시고 이렇게 흉내만 내는 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식사 중에 잠깐 마시거나 또 입안을 헹구고 또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인체 내에서 이미 삼투압의 균형이 이제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그만큼 끈끈해지니까 막 이제 사인을 보내면서 이제 갈증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데, 이미 그 갈증이라고 이제 사인을 보낼 때 물을 마시면 우리는 이제 그 수시로 자주 마시는 물하고는 상관관계가 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의 균형이 이제 깨지니까 자꾸 이제 신호를 보내서 이제 물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반복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은 세포가 이제 물이 모자라니까 뇌의 그 위급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 전달이 바로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그만큼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물만 빠져나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호르몬도 이제 마찬가지로 빠져나가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인체 내에서 물이 연령별로 줄어드는 비율하고 호르몬도 똑같이 아까 보니까 이제 비례해서 나가는 그래프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도 이제 물과 단백질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이 이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이제 남아 있는데, 단백질 분자 하나가 물 분자 7만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단백질을 보호하는 것은 물이라는 거죠. 그 왜 보호가 됩니까, 단백질이? 자, 두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두부는 이제 단백질이 많잖아요. 근데 두부를 사다가 우리가 어디에다 담궈 놓습니까? 물에 담궈 놓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물에 안 담궈 놓으면 금방 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 안 상하기 때문에 이제 물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 몸도 단백질로 이렇게 다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만큼 말라 비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이제 물과 단백질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똑같이 물이 줄어드니까 호르몬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있는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르몬이 이제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자, 우리 연령이 한 50살이 넘으면 남자나 여자나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데요. 호르몬 쪽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심각성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자,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사라지니까 남성스러운 남성다움이 사라지고 또 소변을 참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고 또 남성은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거나 또 사라지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생깁니다. 그래서 40살 이후로부터 남성 호르몬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성이 50살이 넘기 시작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근육에 힘이 생기고 좀 씩씩하고,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 더 여성스럽고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물을 하루에 8잔을 마셔야 호르몬도 제대로 이렇게 다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속의 물은 주로 66%가 세포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세포 내기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26%는 세포 외액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는 혈액의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인트라셀룰라가 이제 이 세포 내액이죠. 거기에 66%가 있고, 엑스트라셀룰라가 좀 26%고, 그 다음 이제 혈액 속에 8%가 있는데, 탈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우리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은 혈액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영양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나트륨이 없으면 이제 영양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적당하게 이제 그 나트륨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이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당겨서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막 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고혈압 사람들은 음식을 짜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 심각성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고무풍선에 이제 바람이 빠져나가면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없잖아요. 그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면 이제 문제가 되죠.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물은 이제 결합수이기 때문에, 이 우리 몸속에 이제 물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돼 있는데, 구조가 잘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자유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이제 생리 대사를 이루어 주는데, 세포 안에 있는 물은 주로 결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핵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합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물이 이제 깨져서 빠져나오면 세포는 이제 쪼그라들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세포가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암세포 속에 그 안에 물이 아주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구조가 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탈수는 바로 세포 속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포 내액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상태가 매일같이 지속된다면 우리 몸의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상태로 이제 구조가 확립이 되는데, 탈수가 상습적으로 지속되면 첫 번째는 화학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화학 상태로 이제 완전한 확립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우리 신체에 많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자, 네 번째는 인체 유전자 청사진이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암의 발생 원인이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결국은, 물 부족이 암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야, 이대로 여기 견디고 살아야겠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게 확립이 되고 나면 유전체의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포는 한, 28일 만에 이제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는 28일만 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게 정상인데, 그게 건강한 세포인데, 암세포는 그냥 계속 줄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암세포는 반대로 영원히 사멸하지 않는 세포입니다. 자,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제 실험을 이제 해봤더니, 간암세포 환자의 암세포를 이제 떼어서 플라스크에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단백질 영양을 이제 계속 주니까 그 세포를, 가지고 있던 그 환자는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는 이 플라스크가 꽉 차게 계속 팽창이 된다는 거죠. 영원히 분열을 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사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하루에 8잔의 물, 자, 이것이 세포의 이런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이제 8잔의 물을 마시면서 암을 발생하지 않게 우리 몸의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누가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은 우리 정류수도 안 되고 일반적인 역삼투압의 그 정수기 물도 안 되고 수돗물도 아니죠. 그 염소가 있으니까 아니고 천연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질환들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의 특징이 이제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이 병이 생겼는지 원인이 뭐하다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도 모르겠다. 왜 이런 병이 생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패턴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이 오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압이 올라가면 또 당이 생기고, 이런 패턴이 너무나도 같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완치가 거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부족 현상이 결국은 우리 인체의 패턴도 바꾸고 성인병을 유발하고 또 암을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하는 중요한 매개를 하기 때문에 정말 물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이제 이런 질병이 생길까? 이제 이렇게 봤더니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이제 진단을 다 해서 이제 봤더니 결국은 이제 탈수가 문제인데,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조제의학 그 케미컬들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물속 안에서 녹아서 반응을 해야 하는데 물이 모자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가 일으키는 이 통증이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입니다. 그 요통이 오는데요. 물을 잘 마시면 편두통과 요통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허리가 아프세요? 물론 편두통 같은 경우는 먼저 고민하고 이래서 올 수도 있지만 편두통이나 요통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잘 마시면 그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탈수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아주 자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혈액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흔히 이제 알칼리성 체질이다, 뭐 산성 체질이다 이제 그러는데 혈액은 어떠한 경우에든 알칼리성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혈액이 산성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혈액이 산성으로 떨어지면 5분 이내에 혼수 상태가 오고 쇼크가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분 동안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뭐 쇼크 오죠. 그래서 우리 혈액은 항상 알칼리성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성으로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산성 찌꺼기를 이 콩팥에서 전부 이제 걸러서 배출을 시켜버리고 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미네랄 등 이런 알칼리성의 물질들을 다시 이제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의 물질들을 재흡수하는데, 그래도 물이 모자라면 마지막에는 향인유 호르몬을 내보내서 소변을 이제 못 보게 이렇게 억제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소변을 자주 참는 것은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빨리 이제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혈액 속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당이 많을까? 그랬더니 먹거리의 풍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빵이라든지 국수, 밥 이런 건 다 탄수화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부 당으로 바꿔서 당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 성분의 그림의 그 벽돌처럼 쭉 놓여 있는 것이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데, 혈관의 내피세포인데 그것을 자꾸 이제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갉아먹으면 혈소판들이 이제 메꿔져서 불룩불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 안에 그 용적이 줄어들어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당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나트륨도 있고, 뭐, 이제 칼륨, CO2, O2,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런 모든 환경을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혈장의 농도인데, 혈장의 93%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장의 농도를 일정하게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네랄워터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찌개가 졸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졸이게 되면 물을 이렇게 타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국물이 이렇게 생기죠. 묽어지듯이 물을 수시로 마셔서 혈장의 농도를 맑게 이제 유지를 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정상적인 그 혈구하고요. 또 왼쪽에는 산화된 혈구예요. 두 가지를 이제 봐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전자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혈구의 상태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오른쪽에 동글동글하고 이제 맑은 것이 정상적인 적혈구예요. 자, 그런데 왼쪽은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뭔가 유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흐름이 좋지 않죠. 뭐 잘 이렇게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원인이 뭐냐면 탈수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혈구 막은 산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막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자, 저런 상태를 예방하고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점도를 이루는 물을 제대로 이렇게 음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을 잘 마시면 저렇게 적혈구가 오른쪽 그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을 잘 안 마시면 왼쪽의 그림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 잘 안 마시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잘 먹는 것이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속의 혈관의 길이가 이제 다 합치면 한 10만 킬로 정도 이제 된다고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모세혈관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빨갛게 저렇게 돼 있죠. 자, 빨간 부분이 짙을수록 모세혈관이 많은 곳입니다. 자,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물론 그 색깔을 보면 얼굴하고 이제 심장 쪽에 많죠. 자, 얼굴은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얼굴이 이제 빨개지는 거죠. 자, 나이가 들면 자꾸 모세혈관이 이제 막히니까 웬만한 거짓말 해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웃으면 우리 얼굴에 있는 많은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200몇십가지가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주 웃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웃음이 잘 없으세요?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 모세혈관을 잘 움직여 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굴에 웃음을 계속 가득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이가 들면 이제 어쨌든 이 모세혈관도 이렇게 많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히지 않도록 웃음 치료에서 얘기하는 그런 웃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주 웃으면 얼굴에 근육들이 잘 움직여져서 움직여진 만큼 모세혈관의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발랄하고 또 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잘 웃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젊게 보이는데 잘 안 웃는 사람들은 왠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웃으면 젊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혈관 다발들이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조직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실해지고 또 찌꺼기를 받아서 대신 가스하고 이송을 시켜서 배출을 하는데 그 파이프가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에 피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셔야 된다는 것. 자, 물을 잘 마시면 모세혈관도 좋아진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이제 마셔야 된다는 거죠. 피가 이제 뻑뻑해지니까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거죠. 물 들어와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특히 이 평균 수명이 이제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만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제 골골하다가 뭐 적당한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의학 그 기술이 좋으니까 굉장히 의학이 발달이 돼서 골골하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의료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물을 잘 마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물을 잘 마시는 분들은 병원을 멀리하는 거, 병원에 잘 안 가세요. 근데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은 병원을 너무 자주 간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까지 이제 통계를 이렇게 내봤어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비전염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그 경우보다 비전염성 질환이 사망의 1, 2, 3위를 달리는데 2030년까지 똑같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위가 뭐냐면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뇌질환입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이제 이 시대는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30년까지 예측으로는 지금 코로나도 이제 이것을 뒤집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암과 심장질환, 그다음 뇌질환, 이거 전염병도 아닌데 비전염성 질환인데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결국은 이런 질병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물 부족에서 온다는 거죠. 암도 물 부족이고 심장질환도 그렇고 뇌질환도 그렇고 뇌에 있는 물을 다 뽑아다 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물을 잘 마시면 된다는 거죠. 자, 혈액의 질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한마디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자,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양과 함께 이온 채널 또 세포막의 채널을 통해서 들락날락 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연구를 뒤엎은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자, 모든 세포가 물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이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모든 세포가 물만 이렇게 전용으로 들어가는 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밝혀지면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는데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은 특별하니까 따로 수시로 들어오게 하고 수시로 나가게 하는 전용 채널 물기를 만들어 놔서 이만큼 세포 입장에서 보면 물의 출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전용 그 길을 만들어서 정말 이 모든 세포가 물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다 이렇게 터놨다는 거예요. 야, 이것으로 노벨 생리학을 받았대요. 만약에 물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 그 인체가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너무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생명에 있어서 물이 정말 중요하다. 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왼쪽에 그림 보세요. 출입 통로가 있죠. 여기 이제 물세포의 출입 통로가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이 세포 속을 출입하기 위해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물길, 물구멍이 세포막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도 잘 못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와, 물세포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 통로가 따로 있다. 자, 이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노벨 그 의학상을 받았겠어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으면서 이 길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물이 그 세포 속으로 이제 그 출입을 하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번 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물이다.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 부족 현상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 병을, 질병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성인병을 대표하는 모든 질병은 암을 비롯해서 심장병 또 뇌에 오는 이런 그 뇌를 통한 그런 질환들도 전부 다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그 질병은 전염병을 능가하는 그 퍼센트지를 2030년까지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만 잘 드셔도 그런 중대한 성인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결국은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이 우리가 그 생명이 다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마시는 사소한 이 물 하루에 8잔이 결국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그 생명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물을 이제 목마르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셨을 거고,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물량이 이제 2리터 이상이에요. 꼭 그렇게 드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이제 물 드실 때도 아무 물이나 드시지 마시고 정말 천년 그 미네랄 물을 드셔서 이제 이 그 질병이 많은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정말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